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그 679조하고 680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규정만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면 1차 시험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손해방지 의무 요 규정은 우리가 2차 시험 그 보험금 산정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알아야만이 비용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도 보험금을 어떻게 뭡니까 산정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79조 먼저 볼게요. 보험 목적의 양도, 요 의미는 뭐냐면 농작물 제어보험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사과 가손을 여러분들께서 경작하면서 농작물 제어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사과 가손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매매할 수 있죠. 그렇죠?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험 목적이 그 매수인한테로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양도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농작물 재보험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한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보험계약법 통칙에서 보험 수익자 그는 큰 힘이 없다. 인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모두 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보험금과 관련된 데는 반드시 보험 수익자가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별표 딱 해놨죠. 왜 그런가 하면 통상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사과 가순을 경작하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게 되면 계약자가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 계약자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양수인한테다가 그것을 그 계약이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계약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잘 봐보세요. 법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피보험자로 딱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틀리기 굉장히 쉬운 뭡니까?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손해보험 통칙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권자가 누구죠? 그렇죠. 피보험 이익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되면 보험금을 수령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1항에서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 꼭 여러분들께서 보험 목적의 양도 여기서는 꼭 다른 데는 다 항상 계약자 피보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만 어떻게 되죠? 계약자 부분이 딱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셨죠? 요게 시험 문제 지문이 나오게 되면 계약자가 보험 목적물을 양도한테 그러면 당연하게 의당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한 때, 즉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그죠? 과수원 소유주가 보험 목적을 양도를 했어요. 소유주가 결국 피보험자니까, 그죠? 그 양수인, 그 매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하여튼 그 농작물 재보험으로 예를 들면 그것을 그대로 그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추정한다. 어이구야, 여기 또 추정 있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상법보험편 공부를 하는데 법조항 50여 개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 50여 개 중에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딱 세 곳밖에 없다 하고 제가 보험계약법 통칙편부터 계속 강조를 했고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그죠? 그러니까 본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추정한다. 요걸 바꿨나 안 바꿨나 꼭 확인을 했고 두 번째 기평가보험. 그죠? 손해보험 통칙의 기평가보험. 보험가액을 언제 정하느냐. 기평가 이미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가액을 정하는 보험을 기평가보험이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 기평가보험에서 법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한 때는 기평가보험을 으로 보험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 발생 시에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법에 되어 있었죠. 그죠? 거기서 기출문제 딱 봐보면 사고 발생 시에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요래 되어 있으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추정한다. 그럴 때 추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기평가 보험에서. 그리고 오늘 배운 보험 목적의 양도 요 규정에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승계한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추정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개, 추정한다 딱 세 개는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기평가 보험에서도 요 세 개 같이 이렇게 해드리고 마지막 보험 목적의 양도 거기 가서 새로 공부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세 가지는 추정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놓고 시험 문제 10일에도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예, 무조건 놓고 요거 추정한다를 갖고 본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항은 뭐냐면요. 보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매매하는 사람, 여러분들이고 양수인은 매수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가능한 한 빨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왜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지하지 않고 하면 보험이 그 유지가 잘 안, 운영도 잘 안 되고 그 관리도 안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일단은 법 규정 위주로 나오고 제가 오늘 강의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닌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세밀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80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손해 방지 의무. 이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물을 화재보험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물을 화재보험 들었는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아이고야 불 나면 보험금 타는데 뭐 그냥 뭐 피해가 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법이 허용해 주면 어떻게 되죠? 좀 이렇게 보험에 도박하도 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예,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손해가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그렇죠? 예, 법은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나겠죠. 근데 여기는 당연히 딱 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왜 수익자가 없을까요? 왜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금을 타는 거니까 보험사고 났다. 지금 현재 이런 의미인데 그쵸? 왜 수익자가 없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인보험을 공부하지 않고 손해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험 통칙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어디는 있고 이렇게 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만 이해하면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뭐 여기 또 제가 친절하게도 이렇게 갈로 쳐갖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방 의무는 없다는 얘기예요. 보험을 줄 때 우연한 사고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그 예방할 의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까지는 부여하지 않겠죠. 그죠? 우연한 사고인데 언제 사고 발생할지를 모르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방 의무는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불이 났는데도 아이고야 뭐 불 났는데 보험금 나오는데 하고 수습한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 그냥 119에도 연락하고 또 직접 이렇게 옆에 인근에 사람들 불러와서 불 좀 같이 좀 꺼주세요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중요한 게 바로 요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것이 뒤에 게 중요한 겁니다. 요것이 바로 우리의 2차 시험 2과목에서 보험금 산정할 때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거의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돼 있죠. 그러나 노력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만약에 노력할 때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요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려고 만약에 건물 안에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기계 같은 데다 막 물을 쭉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가 불이 안 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막 물을 뿌렸어요. 예. 그렇게 물을 뿌렸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가 조금 고장이 날 확률도 있겠죠.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그 고장이 났을 때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장 났으면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비용이 들겠죠? 그런 비용 같은 것들도 다 필요유익비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법 규정 그대로 이렇게 달달 알면 시험 문제는 1차 시험이야 합격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뭡니까?
그 필요 유익비에 포함된다. 와, 우리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것까지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요 비용하고,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입은 그 피해액, 그죠? 예, 그것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다. 제가 그 손해보험 통신을 딱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랬죠? 예,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 가액이나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은 절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원칙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했죠. 그죠? 근데 항상 보면은 예외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를 두는 거예요. 왜 두겠어요? 이 예외를 둠으로 인해서 실손보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더 큰 것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예, 요렇게 투입된 비용이 쉽게 말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끄른 노력을 하겠죠. 그것도 다 보상해 주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손 보상 원칙을 깨트려 가면서도 예, 필요유익비는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넘더라도 지급하겠다 하는 것을 딱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강행규칙이겠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만들면서 야, 필요유익비는 보험금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 넘으면 예,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이렇게 약관이 정해져 있다면 그건 맞다 틀리다? 그거는 절대 그 약관엔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 딱 돼 있잖아. 초과한 경우라도 이를 부담한다 이래 돼 있죠.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요거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시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뭡니까 마늘 농지에 가뭄이 발생을 했어요. 가뭄 피해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보험사가 발생했죠. 가뭄이 자연재해를 보상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더 피해가 더 심각해지니까 양수기도 사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뭡니까 마늘 농지에다가 물을 공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양수기에 산 비용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용이 돼서 그것이 결국 필요 또는 유의같은 비용이 되겠죠? 예, 그렇죠? 네,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뭡니까 필요 또는 유의한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 비용이 결국 뭐죠? 예,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무조건 놓고 지급해야 된다 하고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사고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계약자 피보험자가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노력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쵸? 예,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 또는 유의가 있던 비용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2차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그걸 갖고 비용 손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잔존물을 제거하는 비용이라든지 잔존물을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손해방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손해방지 비용 있죠. 예, 이것도 비용 손해예요. 손해방지 비용이라든지 또 대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뭡니까 계약자 피보험자가 투입된 비용, 그런 거 갖고 대리권 보전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잔존물을 또 뭡니까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딱 보존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 있죠. 그런 것을 잔존물 보존 비용이라고 해요. 이런 비용 손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예,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약관에 이런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약관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인 거예요. 무효. 실질적으로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만 우리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이 보면 이렇게 무효가 되는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진짜 농민들이 그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면 무조건 놓고 야 약관 그 잘못됐어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시험 때도 사실 얘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틀렸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그 대법원에서 야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효력이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공부하실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유념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이렇게 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손 보상의 원칙을 깨뜨려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했더라도 어떻게 된다? 예, 지급해야 된다. 요거 꼭 명심하십시오. 요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법 규정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간단하게 보자면요. 쉽게 말해서 계약자가
어떤 그 뭡니까 보험의 목적을 다른 사람한테 양수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매매해버렸습니다. 매매를 딱 해버리고 나면 계약자가 아이고야 나 그 뭡니까 사과 가수는 이번에 팔았어 누구한테 하고 이렇게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 양수인이 매수인이 아이고야 나 이거 그 뭡니까 전에 A 씨가 그 뭡니까 그 경작하던 거 보험 그거를 내가 이번에 샀어요 하고 통지를 해야만이 계약자가 변경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양도라든지 양수 통지를 뭡니까?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법에 돼 있어요. 자, 보험의 목적의 양도 효과는 어떻게 되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규정한다. 그죠?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뭐 요거는 좀 뭡니까? 상식적인 거니까, 뭡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해서 통지한다고 그냥 그대로 인수가 되질 않아요.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되고 선박보험 같은 경우 여기에다 이제 그 따로 이제 뭡니까 해상보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또 따로 거기에 뭐 각 법 규정이 있겠죠. 그죠?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목적의 양도가 있다 보니까 같이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선박 같은 경우는 보험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뭡니까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예,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0년 무사고 운전자인데 그래갖고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가 많이 쌀 겁니다. 10년 동안 무사고 계속 보험을 들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그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죠? 예, 결국은 뭡니까? 이게 매매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새로 산 그 자동차를 뭡니까? 매수한 사람은 완전히 이제 운전면허증만 따가지고, 아직도 운전 경력도 없어요. 생초짜예요. 그런 경우에, 뭡니까? 자동차 보험회사는 그대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도, 그 무사고 10년 동안 운전한 여러분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그쵸?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 사항을 딱 봐버리면 참 법이 진짜 아주 치밀하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생초짜야. 그거 그대로 해서 안 되죠. 그럼 보험료를 더 받거나, 그죠? 야, 당신은 지금 생초짜니까, 보험료 지금 옛날에는 10만원 냈지만, 당신은 30만원 내야 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보니까, 보험 사고 경력이, 자동차 사고가 1년에 한 100건 정도 돼. 그러면 그 계약을 뭡니까? 그대로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계약을 뭡니까? 아예, 이 계약을 이제 해지한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그 계약이, 뭡니까? 승계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탁탁 들어가면 법이 참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기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뭐 통지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이제 뭡니까 손해보험 강령 모두 다 시험 범위에 속하는 그런 이제 보험 전문가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10일 이내 또 10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 자동차 보험 강론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이런 거는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 다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요 정도 상식적으로 공부해 놓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 방지 의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2차 공부에. 그죠? 예,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그 법규형 그대로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과연 이 손해 방지 의무, 뭡니까? 필요유익비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봐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벼를 이제 벼 농지잖아요. 벼를 보험가입 금액 1,000만 원으로 딱 가입을 한 농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부담분 10% 가입했다 치고요. 그런데 이제 감염으로 벼가 그냥 다 거의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95% 이상 벼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피해를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벼가 쌀이 이렇게, 회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래 되다 보니까 결국 피해율이 95%면 950만 원에서 자기 부담 비율, 10%,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이죠. 이걸 빼고 나면, 지급보험금은 850만 원을 줄 거예요. 그죠? 예, 850만 원 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뭡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가 발생한 때는, 손해에 대해서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늘어가야 된다 하는 그 법 규정이 있잖아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막 물을 갖다 댄 거예요. 그 결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뭡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아마 그 좀 제가 교재에다 실었던 내용, 그 내용을 제가 따로 이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뭡니까? 225만 원이 드는 거예요. 손해방지 비용으로 200만 원 들고, 뭐 기타 협력 비용 이런 것들도 뭡니까? 그 추가 비용이거든요. 협력 비용이라는 보험회사에서 야 이거 좀 해줘, 내가 다음에 줄게 하는 그런 것이 협력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총 220만 원이 더 투입이 됐습니다. 요거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직접 투입된 비용이죠, 그렇죠? 요 비용은 법에 오늘 공부한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 필요 유예 같은 비용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어떻게 한다?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에 보면 지급보험금이 850만 원, 투입된 비용이 220만 원. 그러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1070만 원이잖아요. 예, 우리 그 손해보험은 제가 그 손해보험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이고, 또 하나는 지급보험금 그 기준이 뭐냐? 보험가액이나 보험가액 금액 이상은 절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것이 대전제라고 했죠. 그러면 가입을 1000만 원 했으면 1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오늘 그 공부하는 손해방지 의무 그 680조에 규정된 거 보니까 어이구야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하고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뭐죠? 1000만 원이 아니라 107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왜 제가 요 얘기를 드리냐면 다음에 여러분께서 2차 2과목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손해방지 비용 얼마다 뭐 기타 협력 비용 얼마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요거 합해 산수처럼 합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문제 나와요. 더 이상 뭐 다른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뭐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회사가 뭡니까 요청한 건에 대해서만 이제 그 협력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요청하지 않고 뭐 임의로 한 것은 뭐죠? 예. 그 손해방지, 그 기타 협력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 이제 더 세부적인 거 조금 더 배우면 되겠지만 큰 틀로 지급보험금을 구하세요 하면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었더라도 지급된다. 왜? 예. 그 뭡니까? 상법보험편 680조에 손해방지 의무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되시죠? 하여튼 보험 가입 금액보다도 더 넘었더라도 초과했더라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요 비용에 대해서. 그죠? 그거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 규정을 가지고 조금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금 뭡니까? 다 이제 보험 전문가 시험에는 보험계약법 시험 문제 풀면 대부분 이걸로 나옵니다. 이런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교재에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놔놨습니다. 그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기 잘 봐보면 법이라는 게 아유 뭐 상법보험편 쉬워 그런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봐보면 아유 뭐 쉽게 말해서 뭐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통지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그 뭡니까? 양도가 과연 어디까지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잘 봐보세요. 매매 증여 등 개별적인 의사 표시한 양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것을 이제 특정 승계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 없어요. 하여튼 매매나 이런 때만 대상이 되지 상속이나 합병 같은 요걸 갖고 이제 포괄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 법률적인 그 용어로는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결국 뭐다?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 보험을 들더라도 상속했다 이런 것은 뭐죠? 그 뭡니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을 추정한다.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양도. 그러면 양도가 어디까지냐? 또 이것이 계속 양박껍질 까듯이 들어가면 끝도 안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추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 손해보험 통치계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뭡니까? 강론으로 또 들어가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승계한 것을 추정하지 않고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그 뭡니까? 승계한 것으로 되는 거고, 선박보험 같은 경우는 그 뭐죠? 보험자의 그 승낙하고 동의 또 구분이 또 있겠죠. 그죠? 승낙이라는 건 뭐입니까? 이거 했어 하면 그래 알았어. 이 정도가 승낙일 거고, 동의라는 건 더 뭡니까? 그
까다로운 거겠죠. 그쵸? 예, 우리가 뭐 보통 뭐 이게 뭐 뭐죠? 관청에 뭐 신고해서 뭐 이렇게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조금 그 법률적인 효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까다로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의가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박 같은 경우는 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예, 또 강론으로 가면 또 세부적으로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칙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된다. 기본 원칙만 세워놓는 거고, 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은 승낙이 있어야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선박은 그 뭐 우리하고는 큰 상관 없지만 자동차는 여러분께서 그 다들 이제 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자동차를 양도했을 때는 반드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그 뭐 양수인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승계한다는 것이 과연 이제 뭡니까? 양도한다는 것이 어디까지를 해줘야 양도가 된 것으로 보느냐. 또 그걸 또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 과수원 그냥 그대로 돈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그 양도된 것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법은요. 민법은 동사는 어떻게 되냐면 물건의 이전이 있어야만이 그 점유가 완전히 상대방한테 가야만이 그것이 양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쉽게 말해서 땅이라든지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뭐 그 내가 다 받았어. 팔았으니까. 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등기소 가서 등기를 이전해야만이 드디어 그 양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양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잘 봐보세요. 보험의 목적이 물권적으로 양도될 거. 예, 동산 같으면 이전. 예,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등기를 해야만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양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보험 전문가 시험은 이런 것들을 갖고 묻는데 우리 시험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방지 의무,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방지 의무도, 손해가 발생할 때, 어떻게 돼, 보험사가 났을 때,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만 알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있지 않아요?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교재에다 제가 다 이런 내용을 다 실어놨죠. 예, 보험사가 발생을 전제로 하는 의무이지, 미리 막기 위한 예방 의무는 아니다. 뭐 이런 식도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요게 의무 위반의 효과. 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금 법에 있어요, 없어요? 규정 안 돼 있어요. 그냥 뭐 노력해야 된다 해놓고 노력해갖고 만약에 필요한 유익한 비용이 발생됐다면 그것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그까지만 돼 있어요. 그렇죠? 노력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부여해놓고 만약에 의무를 노력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죠? 이렇게 대법원에 막 올라가고 그러겠죠. 뭐 보험금 주고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겠죠. 예, 그래서 요게 결국은 판례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게 이거는 제가 항상 그러니까 판례는 여러분께서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고의 중과실은 법이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당연하게 봐보세요.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할 수 있던 손해액을 보험회사가 책임 안 져도 된다 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 손해보상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고, 그쵸? 예,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안 줘도 된다. 보험회사는. 예, 그러니까 의무 위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판사님께서는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겠죠. 예, 고의 중과실로 이렇게 의무 위반했는데, 그래도 다 줘야지. 보험 계약 그렇게 맺었으면 하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들 그냥 보험사가 났을 때 뒤짐지고 불 끌 생각도 안 할 겁니다. 만약에 화재보험 가입했다 치면. 그쵸? 그러니까 당연하게 법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의무를 위반했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당연하게 더 이상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예, 당연하게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상계 또는 공제한다는 얘기는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한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상계. 그죠? 서로 계산한다는 거니까. 바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만
법의 보호를 못 받지. 아이고, 야, 이거, 뭡니까? 보험 사고 났는데, 내가 지금, 이를 불을 어떻게 꺼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까지도 뭡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경감할 수 있는 손해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 하면은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급된 그 손해만큼 다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예, 해지하는 거는 손해방지 의무 위반했다고 보험 해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보험료를 계속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라든지 또 뭐 있죠? 위험 증가 유지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렇죠? 이럴 때 해지를 하고 또 그리고 예,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 중과실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현저히 증가시켰을 때, 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거 빼놓을 건 없어요.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딱 기억하면, 아이고, 이거는 해지권은 없다. 그죠? 근데 요걸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노랑 바탕으로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1차 시험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제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전에 그 얘기가 바로 요거예요. 실제 손해 방지 활동에 효과가 없었더라도 그냥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영향을 못 미쳤다 하더라도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진다 이거예요. 이것도 분쟁이 있었겠죠. 이런 것이 다 판례에서 나온 거, 대법원에서 확정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다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의 분쟁이 발생되면은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있는 거죠. 최종 판결을 내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보험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노력할 거 아니에요. 보험사고 났을 때. 결과가 없으면은, 보험회사 책임 안 져도 돼 하면은, 누가 노력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투입해갖고, 한 500만원 투입됐는데, 예, 손해방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투입됐는데, 결과가 없다고, 그럼 보험회사 책임 안 져도 돼 하면, 누가 노력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대부분에서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판례 아무리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생각으로 이거는 맞겠네, 이건 틀리겠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제가 그러니까 반증을 들었잖아요. 만약에 이걸 인정 안 해주면 결과가 없을 때는 보험회사 책임 안 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된다면 누가 손해방지 의무를 하겠냐고요. 그렇죠? 노력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 없다고 보험회사가 책임 안 져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법원에서는 이렇게 보험자가 이럴 때도 보험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법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께서 이번에 한번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분명히 난이도 상향이 된다면 이런 지문이 분명히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기존 8회, 9회, 10회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껌딱지처럼 풀어요. 왜냐하면 법 규정만 물으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자, 손해방지 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 개피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쵸? 예, 보험 수익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손해보험이니까. 그쵸? 2번,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의가 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사고방지 의무, 다 해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쵸? 예, 보험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죠? 절대적인 거죠. 예, 맞습니다. 3번,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의가 됐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가입금을 넘더라도, 예,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도에서만 아니죠. 그러면 누가 노력을 하겠어요? 이거 딱 보면 벌써 법규정이 아니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죠? 예, 3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예, 법규정만 알면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는. 자,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어요. 야, 요게 이제 그 뭡니까? 법 규정이 아닌 걸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판례예요. 자, 요거는 법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고의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는 제가 그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죠. 계속 제가 그 상품법에 강의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법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사람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발생 안 되도록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 위반했을 때는 보험자는 손해방지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것도 맞는 거죠. 예.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더라면 손해의 발생을 뭡니까? 감소하거나 경감할 수 있었던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야, 당신이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이거 뭡니까? 손해배상해 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뭡니까? 이렇게 위반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법은 뭡니까? 보호를 안 해줍니다. 엄단을 합니다. 이렇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다른 규정에도 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돼요. 고의 또는 중과실 어떻다? 보상 법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죠?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큰 기준이에요. 그거 한 개만 알면 어떤 법 규정에 어떤 판례가 나오더라도 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9회 문제 볼까요? 갑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A보험사와 화재보험 들었어요. 건물과 화재보험 들을 수 있죠. 자,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틀린 걸 고는 거예요. 자, A보험사가 갑으로부터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않은, 아이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네요. 그죠? 보험료를 덜 받은 경우, 이렇게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때는 어떻게 되죠? 예, 그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보험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A보험사는 갑에게 손해를 보상할 경우 보상할 금액에서 잔액을 공제하고 준다니까요? 공제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아니, 보험료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네가 전번에 10만 원 안 낸 거 있어. 그거 빼고 보험금 나머지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뚝 틀렸네. 그렇죠? 예, 그 법 규정을 물은 거네요. 자, 2번 벌써 답은 나왔습니다. A보험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해서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죠? 예, 재보험 계약은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났는데 지급할 보험금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험사하고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앞에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공부를 안 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럴 때도 한번 요거 때문에 아마 요럴 때 풀어드렸을 거예요. 그죠? 요럴 때 풀어드리고 이런 부분은 공부를 안 한 부분이 나와. 요걸 맞네요. 양도. 지난 시간이네요. 먼 시간도 아닙니다. 이렇게 양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뵙니다 해갖고 너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이해가 안 됐을까봐 다시 한번 딱 공부를 하면 아이고 이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보일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을에게 양도했어요. 예,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을은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 맞네. 그죠? 이 법규정 그대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근데 지난 강의에서는 아직도 보험 목적물의 양도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정한다 세 개 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잘 몰랐던 것을 오늘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4번요. 갑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을에게 양도하였어요. 갑 또는 을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법에는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9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 의무 등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사례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가 갑은 을이 소유한 창고. 여러분들 된방 이거는 이 지문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뭐죠? 그렇죠? 이게 바로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예요. 예, 갑이 결국 잘 봐보시면 A보험사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결국은 갑은 뭐예요? 계약자잖아요. 근데 을이 소유한 창고니까 그건 뭐죠? 갑이 소유권이 있지 않죠? 을한테 소유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계약자, 을은 뭐죠?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사고 발생하면 누구한테 보험금 지급돼요? 예, 예. 바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구조로 지금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후 보험 기한 중 해당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 당시
갑은 계약자가 창고 연소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 비용 손해가 발생됐네. 1,000만 원. 그쵸? 을 피보험자도 또 이렇게 또 뭡니까 노력을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해놔놓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한 겁니다. 그대로 그냥 따져보면 되죠. 자, 각각 을은 모두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갑은 계약자, 을은 뭐죠?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뭡니까?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법 규정이 있잖아요. 맞네. 그쵸? 예,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갑이 지출한 1,000만 원. 요 갑이 1,000만 원 돼 있죠? 예, 계약자가 1,000만 원 현재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썼어요. 1,000만 원을 손해 방지를 위하여서 필요했던 비용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보험회사는 지출한 1,000만 원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래야만이 손해 방지 의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책임 안 지면, 보험회사가 책임 안 지면, 미쳤다고 그 비용을 투자하겠어요? 그래요? 오늘 법 규정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쵸? 실손 보상의 원칙을 깨뜨려가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필요 유익비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책임져라! 예, 하는 그 법 규정이에요. 그죠? 그거만 딱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을이 지출한 3,000만 원. 예, 피보험자도 노력해야 되니까 을도 노력해서 3,000만 원을 현재 투입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A보험사는 을이 지출한 3,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한다. 그렇죠? 예, 맞네.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자, 뭐가 틀렸나 볼까요? 위 사고로 인하여 을에 대한 보상이익이 8천만 원으로 책정된 경우, 쉽게 말해서 피해가 시가 1억 원짜리 창고가 결국은 8천만 원이 피해 난 거예요. 8천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칩시다. 그러면 A보험사는 갑 및 을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을 합쳐서 얼마를 지급해야 되나 이거예요. 예, 여기는 지금 지문은 뭐죠? 예, 여기 지금 보험 금액 1억 원, 보험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그랬죠? 예, 보험 가입 금액 1억 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1억 원의 한도에서 부담한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딱 보면 아시겠죠? 예,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져야 된다. 오늘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8천만 원. 실질적으로 화재로 인해서 피해 난 거 8천만 원하고, 뭡니까? 계약자가 1,000만 원 지출했네요. 피보험자가 얼마요? 3천만 원. 요 4천만 원 플러스 하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을 보험회사에서는 뭡니까?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억 원 한도에서 부담한다 했으니까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회 금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상법상 손해방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만 부담합니까? 아니죠.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다 부담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벌써 틀렸네. 예. 자, 2번 손해방지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의가 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 맞죠? 예,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대로 법 규정만 물었어요. 사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질 않아요. 자, 3번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사고 발생하기 이전에 부담하는 게 예방 의무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보험사고 났을 때, 그럴 때 부담하는 의무죠. 예방 의무까지는 뭡니까? 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주는데 그 예방까지 해. 그런 거는 너무 과하고한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다 하고 딱 판단할 수 있겠고. 4번 손해방지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의가 있던 비용은 실제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유효하게 영향을 준 경우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합니까? 아니죠. 예, 그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투입된 비용은 전부 무조건 넣고 보험회사는 책임져야 된다. 제가 강조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인정 안 해주면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결과 없다고 투입된 비용 인정 안 해주면 무조건 놓고 내 같아도 절대로 불 나고 해도 절대로 불 끌 생각 안 할 겁니다. 결과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걸 인정 안 해준다면 누가 그걸 비용을 투입해서 손해 방지 노력을 하겠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준 경우면 이를 부담한다. 벌써 상식적으로 생각이 더 틀린 거죠. 이게 바로 판례 내용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돼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내용이 서서히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년도 축제된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제가 이번에 손해사정사 문제 한번 풀어드리는 것이 설마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할지 몰라도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다 풀 수 있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지 난이도가 갑자기 상향되다 보면 시험장에서 안 그래도 시험 치면은 아는 문제도 1 더하기 2가 뭔가 3인데 이거 내가
이거 혹시 함정 있나 해갖고 막 시험장에서 원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로 어렵게 뭐 문제가 형태가 바뀌어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체감하는 것은 그 너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 평소에 알던 그런 문제 또한 틀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온하게 풀 수 있도록 하려면 난이도가 상향된 문제도 우리가 미리 한번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갖고 제가 교재에다 실어놨어요. 강의 다 들으시고 나면 그 손해사정사 문제 다 보험계약의 성립 거기서 그 법조항에서 나왔던 손해사정사 문제 따로 다 뽑아놓고 그 우리 법조문 순서대로 제가 딱 문제를 따로 다 편집을 해놔놨어요. 공부하기 쉽게. 그래서 만약에 좀 안 풀린다 하면 제 교재에 있지 않습니까? 보험계약의 성립 같으면 그 문제를 풀 때 보험계약의 성립에 제가 따로 이렇게 요약해놓은 그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걸 한번 예습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이제 마무리 특강 때 딱 들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손해방지 의무하고 보험 목적의 양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자 대위권. 요 보험자 대위권에 관한 것도 우리 그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한 문제가 나오죠. 1차 시험에서 나오지만 2차 시험도 보험자 대위권 갖고 계산형 문제로 두 번이나 출제돼. 15점 문제로. 너무 중요하죠. 예, 이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갖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이론서에다 보험자 대위권 해갖고 또 보험자 대위권이란 이런 것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